냉전 시기 당시 미국 외교를 주도하며 대통령에 필적하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29일 타계했습니다. 향년 100세의 그는 핑퐁 외교를 주도해 미국과 중국 관계가 전인미답의 장으로 내딛는 데 기여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경쟁의 굴레에 빠진 시점에서 세상과 작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인 그는 1923년 독일에서 태어나 15세가 되던 해인 1938년 나치의 박해를 피해 뉴욕으로 건너갔습니다. 1954년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정치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인 1969년 국가안보보좌관, 1973년 국무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에 입각한 리얼폴리틱을 앞에 내세운 키신저 외교에는 명암이 뚜렷합니다. 공산화 저지를 위해 칠레 등 남미 군부의 쿠데타를 사실상 배후 조종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주도한 중국 수교가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데는 미국 내에서 이견이 거의 없지만 최근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의 대중국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퇴임 후 거듭된 중국 방문을 두고 친중 행보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를 오가며 중동 갈등의 해결사 노릇도 하면서 당시 이집트와 이스라엘 휴전을 유도 셔틀 외교란 말이 유래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사이 종전을 선언하는 파리 평화협정을 도출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30일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 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둔화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3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전 10시 36분 현재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8.29포인트 상승한 35,728.71을 기록 중입니다. 스탠더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73% 오른 4,554.31을,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6.69포인트 하락한 14,221.80을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 선호 물가 지표와 연준 당국자 발언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는 시장의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미국의 10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올라 시장의 예상치와 같았습니다. 이날 수치는 전달에 3.7%에서 둔화한 것입니다. 전월 대비로도 0.2% 올라 전달에 0.3%에서 둔화했을 뿐 아니라 시장의 예상치에도 부합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과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1월 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72% 상승한 배럴당 79달러 20센트에 1월 말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보다 1.4% 오른 배럴당 84달러 2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24일부터 엿새간 이어온 일시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 로이터 통신,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30일 오전 7시 휴전 종료를 불과 10여 분 앞두고 추가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전 종료는 12월 1일 오전까지로 24시간 미뤄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인질 석방 절차를 계속하려는 중재국들의 노력과 기존 합의 조건을 고려해 하마스와의 휴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7일째로 일시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휴전이 하루 더 늘어난다고 밝혔으며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마스는 최초 합의 조건에 맞춰 석방 대상 인질 명단을 수정해 건넸고 이를 이스라엘이 수용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통보한 석방 대상 인질 수는 여성 6명과 아동 2명 등 모두 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전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10명과 태국인 4명을 풀어주기에 앞서 석방한 러시아 이중국적자 2명을 더해 휴전을 하루 연장하는 인질 석방 기준 10명을 맞췄다는 게 현지 언론의 설명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교전 중단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IDF는 하마스 측에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12월까지 휴전이 계속되거나 영구 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휴전이 종료되는 순간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합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불법 대마초 사업에도 손을 대는 중국 범죄 조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 최근 대마초 합법화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 각지에서 불법 대마초 농장을 운영하는 중국인이 급증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마약 단속국은 지난 2022년 말 이후 1,000개에 달하는 불법 대마초 농장을 단속했고 이 중 80에서 90%가 중국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중서부주 당국이 중국 범죄 조직의 대마초 불법 재배 단속을 강화하자 중국 범죄 조직은 동부 등 단속이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해 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캐나다와 접한 동부 메인주에서 단속된 불법 대마초 농장의 경우 인근 매사추세츠주의 한 건설회사 명의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22,000여 제곱미터 넓이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역 경찰이 발견한 것은 대마초 3,400주였습니다. 당국은 이 농장에서 허가 없이 대마초를 재배한 중국인 2명과 중국계 미국인 2명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메인주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대마초 농장이 27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대마초 농장은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재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중국인 이민 희망자 등 불법 노동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법 대마초 사업에 손을 대는 중국 범죄 조직 문제에 대해선 미국 연방정부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메인주를 지역구로 하는 수잔 콜린스 연방상원의원은 마약 단속국에 중국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대마초 농장 근절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400만 명에 달하는 뉴욕주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형 의료정보관리업체의 데이터가 대량 유출되면서 신분도용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의사의 처방 메모 등을 전산관리하는 의료기록 전사 전문업체인 페리 존슨 앤 어소시에이츠의 환자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되면서 뉴욕주 400만 명을 포함 미 전국적으로 900만 명이 신분도용 및 신용사기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환자들의 개인 사회보장번호와 의료보험 정보, 임상 정보 등입니다.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은 피해 환자들은 즉시 은행 등 관련 금융업체들과의 거래를 동결하고 크레딧 회사에 신용사기 경보를 요청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보험회사에 즉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의료기록 사본을 요청해 당분간 오류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 지역 등을 기반으로 하는 노스웰 헬스 경우 한인들이 많이 찾는 노스쇼어 병원과 유대인 의료센터 등이 네트워크에 포함돼 있어 한인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청에 따르면 신분도용 2차 피해 발생 시에는 FTC 온라인 www.ftc.gov나 877-438-433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아그리잔토 지역의 리카타에서 피자집 라푸에체리아를 운영하는 잔루카 그라치는 흑인 피자올리 2명을 고용한 이후 매출이 뚝 끊겼습니다.
일부 손님이 카운터 뒤에서 검은 손으로 피자 도우를 매만지는 이들, 흑인 피자 올리를 발견한 뒤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어떤 손님은 더럽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먹는 음식에 그 손이 닿았다는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어진다며 항의하는가 하면 이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는 단골도 있었습니다. 지인들은 그라치에게 작은 마을에서 단골을 잃으면 망한다며 흑인 요리사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주방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라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흑인 요리사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란듯이 올렸습니다. 그는 장문의 글을 통해 2024년의 문턱에서 나는 여전히 무리한 말들을 들어야 한다며 자신이 들은 손님들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일일이 폭로했습니다. 그는 흑인이 백인과 무엇이 다른지 아느냐며 물은 뒤 그들은 배고픔을 겪어봤다. 그래서 배우고 일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기꺼이 일할 의향이 있으며 적절한 급여를 주면 고마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더 많은 대가를 원하고 심지어 매상을 가로치는 백인들과는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라치는 나는 매우 재능 있고 열심히 일하는 두 젊은 피자 요리사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며 나는 오히려 당신들이 더 두렵고 역겹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라치의 페이스북 사진과 글은 28일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 등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켄터키주 소도시 크레스트우드에 사는 아이슬라 맥냅이 생후 2년 195일 만에 스탠더드 비넷 테스트에서 지능지수가 같은 연령대 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멘사 가입을 승인받았습니다. 지난 27일 기네스 세계기록은 그를 멘사 최연소 회원으로 인증했습니다. 맥냅의 부모 제이슨과 아멘다는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며 생후 7개월 때 그림책을 보면서 특정 사물을 지칭하면 골라낼 수 있었고 1살이 되자 알파벳 숫자, 색깔을 깨우치고 18개월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아이의 두 번째 생일에 이모가 필기용 태블릿을 선물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는 딸이 타고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할 자원을 찾기 위해 멘사에 가입시켰다며 학습 영역을 제외한 딸의 언행은 또래 아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딸이 생후 3년 만에 많은 성과를 이뤄 놀랍다며 맥냅이 기네스 세계기록 타이틀을 획득해 너무 기뻤다며 앞으로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무척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필수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 DPA를 발동하는 등 공급망 강화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바이드노믹스의 일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팬데믹 이후 혼란에 빠진 미국 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내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공급망위원회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의장을 맡습니다. 위원으로는 상무, 농무, 국방, 국무, 에너지, 국토안보, 노동, 재무 등 주요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국 국장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바이든은 경제안보, 국가안보, 에너지안보, 기후안보에 가할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경보체계를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즉 필수의약품을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도록 DPA를 발동합니다. 이에 복지부는 필수의약품 핵심 원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3,500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또 내년 말까지 미국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국가와 경제안보의 중요한 산업과 제품 등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중남미 난민들이 시카고에 몰려들면서 시카고 서버브 지역의 교회나 호텔들도 지원책에 동조하는 가운데 샴버그시는 최근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켜 난민들이 지역 호텔에 머무는 기간을 한 달로 제한하고 그 이상 거주 시에는 호텔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샴버그 의사회는 난민 이주자들이 로컬 호텔에서 지낼 수 있는 기한을 한 달로 정했습니다. 만약 거주 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는 호텔 측에 매월 $1,00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새 조례안은 계속 밀려드는 난민 이주자들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조치입니다. 이미 시카고에 들어온 중남미 출신 이주자들은 2만 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서버브 지역 호텔과 교회 등도 발벗고 나서 그들의 거처 마련에 협력 중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